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학생이었고요. 원래는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디자인을 공부해서 미대에 가려고 했는데 입시 디자인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건 줄 알았는데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 하면서 정답 같은 게 정해져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고3 때 입시 미술을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왔어요. 제가 회계학 전공이거든요. 너무 제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군대 가서는 기업가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기업가들 멋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는 건 근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군대 갔다 와서 계속 창업을 했어요. 디자인 상품도 만들어보고 가구도 만들어보고 앱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친구들이 취업 준비할 때 대학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에 일찍이 창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어요. 젊어서 고생도 해보는 거지,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참 멋있다. 하지만 창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친구들 취업하기 시작하는 한 26, 27대쯤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정도에서 안 되면은 그냥 남들처럼 직장 가고 취업해라.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지, 애도 낳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니 혼자 왜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냐. 다 저를 생각해서 해준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면은 병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던 28살 여름, 열심히 모은 돈을 들고 왼쪽 어깨에는 삼각대, 오른쪽 어깨에는 카메라, 등에는 백팩 하나 이렇게 달랑 메고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대학교에서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튀는 애, 말썽 부리는 애 이런 애였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만의 세계관, 내가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었지만 심적으로 가장 좋았던 거는 실리콘밸리라는 생태계 속에서 저는 튀는 사람, 남들 다 동그라미인데 혼자 세모이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사람들 중 한 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창업을 성공시켜 본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나라를 돌고 돌아 십수년간 고민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와서 정착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확인하면서 저는 좀 더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진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 내 가슴이 뛰는 일을 쫓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저를 되게 많이 위로해줬던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놀기도 했지만 거의 밤낮으로 인터뷰하고 사람 만나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는데 무엇보다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지난 여름 만든 제 실리콘밸리 인터뷰 시리즈 리얼밸리는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 피키캐스트, 비즈한국이라는 경제지, 광고의 모든 것, 창업백서, 남자들의 자동차,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누적 조회수는 400만 뷰 정도 나왔고요.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들을 얻었어요. 영상을 보고 실리콘밸리에 관심이 생겼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많이 위로가 되었다.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 될지 알게 되었다. 이런 댓글들이나 메시지도 되게 많았고요. 기대한 일은 아닌데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작부터 배포까지 총 6개월간 걸렸던 실리콘밸리 인터뷰 시리즈 리얼밸리 시즌 1을 끝내려고 합니다. 와... 저한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어떤 콘텐츠를 올릴 거냐면요, 바로 한국 스타트업에 관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되게 부러웠던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성공한 창업자를 만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TV나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대학교 강단, 무료 인터넷 강의, 그리고 테드 같은 토크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같은 거물들이 트위터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수조 원대의 자산가 데이빗 루빈스타인은 블룸버그에서 자신의 토크쇼를 열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같은 거물급 경영인들을 초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서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창업가들의 크고 작은 성공, 실패 이런 경험들이 되게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저런 점은 참 대단하고 부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콘텐츠 제작자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기 힘든 다양한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스타트업 문화,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 더 정보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생태계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별개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조금 더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 창업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해하고 공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난 11월에 기획을 시작해서 12월부터 인터뷰 촬영을 시작해왔고요. 좀 유명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오위즈와 첫눈,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의 창업자이자 현재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인 장병규 대표님부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인 최초로 회사를 설립해서 구글에 매각하고 현재는 VR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정석 대표님, 과거 추억의 메신저 서비스 세이클럽을 만들고 몇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 앱 비유길리를 대성공시키고 지금은 인공지능에 푹 빠져가지고 딥러닝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가이자 엔지니어 남세동 대표님, 이런 분들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창업가의 삶은 대항해 시대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파도, 날씨, 알 수 없는 목적지,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으쌰으쌰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리얼밸리처럼 시리즈 이름을 지었어요. 영어로는 보야지, 항해. 인생에도 유년기, 청소년기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듯이 창업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미션을 세우고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팀을 빌딩하는 단계부터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검증해 나가면서 버는 돈보다는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은 데스밸리라고 불리우는 죽음의 계곡.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시장도 많이 변해서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성장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의 성장, 스케일업을 한 다음에는 사업을 매각하든 다시 창업을 하든 벤처 투자자가 되는 등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하게 되는 고민이나 필요한 역량들이 굉장히 다른데요. 초기 단계 스타트업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에 성공을 해서 연쇄 창업가가 됐거나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스테이지에 있는 창업가들을 조명해서 그분들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노하우들을 깊이 있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영상 되게 길게 만들 거예요. 요즘에는 짧은 영상이 대세다 이런 말들 많은데 저는 뭐 바이럴 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고 감동을 하거나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깊이 있고 얻어가는 게 있는 콘텐츠들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달 가까이 연재할 한국 스타트업 시리즈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인 디캠프와 함께합니다. 디캠프는 여러 은행들이 돈을 내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켜보자 라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인데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스타트업 관련된 다양한 행사도 열고 12월 30일에 열었던 인디게임 파티도 디캠프에서 후원을 해줬던 거고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 공간 지원도 해주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리얼밸리처럼 혼자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국 스타트업 영상을 찍을 뻔했는데 이번 영상 프로젝트는 혼자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영상을 잘 찍는 그런 프로페셔널 분들과 함께 제작을 합니다. 아마 미국의 Y 컴비네이터, 테크크런치에서 만든 것 같은 보기에도 좋고 내용도 좋은 그런 영상들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리얼밸리가 아주 끝난 건 아니에요. 이번 시리즈 끝나면은 미국 한번 또 가가지고 리얼밸리 시즌 1에서 담지 못한 것들, 아쉬웠던 것들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영상을 몇 편 더 제작해서 올려고 합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기업인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부터 자식들을 실리콘밸리에 유학 보낸 부모의 이야기, 실리콘밸리가 뜨기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7, 80년대, 90년대에 실리콘밸리에 정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던 분들의 이야기, 아쉬웠던 부분, 좀 더 실리콘밸리를 구조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취재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제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 한 해에는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를 발전시키고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감을 주고 정보를 주는 콘텐츠들을 지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부터 한국 스타트업 인터뷰 시리즈 연재 시작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